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요새 며칠 입춘 전후로 내린 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시며 아직 추운 날씨가 이어지지만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2월입니다. 겨울 내 잠들어 있던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럽고 하늘도 어두워지지만 그 비가 지나가고 나면 더 푸른 하늘과 깨끗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하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는 더 깊은 감사와 회복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오늘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의 시간,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가 들려주는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로 시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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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약속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 건강 증진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로 식단 조절, 운동하기, 체중 감량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새해 초에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이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식단 조절, 운동하기, 체중 감량 외에도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10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대부분은 힘든 운동 없이도 특별히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먼저 나의 의료 기록 확인하고 관리하기입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오펀 노츠 공동 설립자인 톰 델방코 박사는 하버드 의대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환자가 의사의 메모를 확인하면 진료 내용을 더 잘 기억하고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며 중요한 실수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의료 정보는 전자 기록으로 보관되며 대부분 환자 포털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료 기록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환자 포털에 접속해서 최근 방문 기록, 검사 결과, 의사가 남긴 진료 메모를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건강보험 혜택 확인하기입니다.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혜택 중에는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중 감량 프로그램, 금연 프로그램, 무료 또는 할인된 헬스장 멤버십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 불필요한 약품 정리하기입니다. 만료되었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약품은 자신과 가족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처방약 외에도 알약, 연고, 크림, 로션, 점안액,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의 일반 의약품과 비타민, 미네랄, 허브 등의 건강 보조제 중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구분해서 폐기하세요. 네 번째, 운동화 점검 및 교체하기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신발을 신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신고 있는 운동화 밑창이 닳았는지, 아치 지지력이 약해졌는지 그리고 발이 불편한지를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새 운동화를 장만하세요. 좋은 운동화 선택 기준은 넉넉한 발가락 공간, 충격 흡수 인솔, 깔창, 안정적인 뒤꿈치 지지, 적절한 길이입니다. 가장 긴 발가락보다 최소 0.5인치 길어야 좋다고 합니다. 새 운동화를 장만하면 걷기나 러닝을 더 즐겁게 할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 관련 앱 활용하기입니다. 현재 35만 개 이상의 건강 앱이 소비자를 위해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 앱에는 약물 및 만성질환 관리, 식단, 수면, 운동 개선, 정신 건강 증진, 스트레스 완화, 명상 기능이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좋은 건강 앱을 찾는 방법에는 긍정적인 리뷰와 높은 다운로드 수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강화된 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건강 관련 앱들이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하니 먼저 체험을 해보고 그 후에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선택한 건강 앱 하나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검진 일정 확인하기입니다. 꼭 받아야 할 검사나 건강검진은 개인의 건강과 질환 여부에 따라 또는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치의 또는 전문의에게 연락해 필요한 검진 일정을 잡으세요. 일곱 번째, 심호흡하기입니다. 매일 몇 분간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선글라스 교체하기입니다. 자외선, UV 차단 기능이 없는 오래된 선글라스는 눈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UV 보호 기능이 있는 새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눈을 보호하고 시력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친구와 만남 계획하기입니다. 사회적 교류는 외로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나 가족 외에도 오랜만에 연락하지 않은 친구와 점심 약속 잡기, 전화통화나 영상통화로 안부 묻기를 통해 삶의 새로운 활력을 느껴보세요. 열 번째, 집안 청소하기입니다. 먼지와 곰팡이는 알레르기, 천식,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공간씩 대청소를 해보세요. 올해 건강을 위한 계획은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10가지 계획 모두를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실천하면서 달성한 목표가 많아질수록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한 해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시작해보세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 기억력 저하로 걱정하는 분이 계신가요? 또는 가족 중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치매는 기억력, 언어, 문제 해결 및 기타 사고 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치매는 단일 질환이 아닙니다. 치매라는 용어는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의 집합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치매로 분류되는 질환들은 비정상적인 뇌 변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치매 증상은 사고 능력, 인지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며 이는 일상생활 및 독립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행동, 감정 및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 사례의 6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로 흔한 치매 유형은 뇌의 미세 출혈과 혈관 막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여러 유형의 치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혼합 치매라고 합니다. 또한 갑상선 문제나 비타민 결핍과 같이 치료가 가능한 다른 건강 상태도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는 치매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치매를 노망이나 노인성 치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는 심각한 정신적 쇠퇴가 노화의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치매의 증상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기 기억력 감퇴, 지갑이나 가방 등의 물건 관리 어려움, 청구서 지불 잊어버림, 식사 계획 및 준비 어려움, 약속 기억 어려움,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음. 치매 증상은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초기에는 가벼운 인지 기능 저하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악화되어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기억력 문제나 사고력 변화가 의심된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조기에 의사를 찾아가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치료가 가능한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으며 만약 치매가 의심된다면 조기 진단을 통해 가능한 치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임상연구나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진단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치매는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손상은 뇌세포 간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사고력, 행동,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영역은 기억, 판단, 운동 기능 등 특정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 영역의 뇌세포가 손상되면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에서는 특정 단백질이 뇌세포 안팎에 축적되어 뇌세포가 건강을 유지하고 서로 소통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특히 해마, 히포캠퍼스라는 영역은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곳의 뇌세포가 가장 먼저 손상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증상으로 기억력 저하가 흔히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치매를 유발하는 뇌 변화는 영구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됩니다.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단일 검사는 없습니다. 의사들은 병력 조사, 신체 검사, 혈액 검사 및 인지 기능 변화를 평가하는 검사를 통해 치매를 진단합니다. 또한 특정 유형의 치매는 증상과 뇌 변화가 서로 겹칠 수 있어 정확한 치매 유형을 판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경과 전문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또는 노인의학 전문의 등 전문가의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대부분의 진행성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최근에는 도나네맙, 키설러과 레카네맙, 렉바이 같은 치료제가 개발되어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함으로써 인지 기능 및 일상생활 기능 저하를 늦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일부 약물은 치매 증상의 악화를 일시적으로 늦추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약물적 치료법, 예를 들어 인지치료, 음악치료, 운동 등 일부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치매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신약 개발은 연구 자금 지원 확대와 임상 연구 참여자 증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알츠하이머병과 기타 치매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참가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이와 유전적 요인처럼 변경할 수 없는 위험 요인도 있지만 연구자들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학술 컨퍼런스 알츠하이머즈 어소시에이션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인지 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는 건강한 식습관 유지, 금연, 규칙적인 운동, 지속적인 인지 활동, 예를 들어 독서, 학습, 퍼즐 풀기 등이 있습니다. 치매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추고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변화가 의심된다면 조기에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 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인 동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LCSW, 미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도 비대면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이고 설교 제목은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전혀 맥센스하지 않는 부조리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온갖 불법을 행하며 악하게 살아온 사람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파산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자들에게 법이 자스티스가 바르게 행해질 줄 알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언페어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플로리다의 샌포드라는 지역에서 17살 난 흑인 소년이 살해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지 지먼만이라고 하는 순찰원이 트레이번 마틴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을 총으로 쏘아서 죽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마틴은 난폭한 아이가 아닙니다. 범죄자나 마약 딜러도 아니었습니다. 17살의 고등학생으로서 장차 파일럿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던 평범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 샌포드에 있는 트윈 렉스라고 하는 일종의 휴양지입니다. 게이트가 있는 고급 주택단지인데요. 그곳을 방문했다가 밤에 집 근처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오던 길에 그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집을 훼손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흑인 아이가 고급 주택단지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비무장 상태에 있는 아이의 가슴에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스키털즈라고 하는 캔디와 워터멜론 드링크 하나가 들려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아이를 죽인 지물만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을 했는데 배심원들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번 정당방위가 어떤 것입니까? 서로 비등한 조건에서 혹은 상대가 더 강한 입장에서 공격해 올 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력을 정당방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마르틴이 백인이었다면 그래도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납득할 수 없는 부조리한 일들이 분명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섬기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의 종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멀찍이 서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3년도에 한국 선교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방효원 선교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파송을 당하고 첫 사역지로 가던 중에 뜻밖의 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관광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 사고로 방 선교사님 4분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2 아이도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딸 다은이 11살짜리 딸인데요. 왼팔을 잃고 장기가 파손되고 3살 난 막내 다정이는 뇌출혈과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후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잘못을 행한 것도 아니고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졸지에 엄마 아빠를 잃고 불구자가 된 채 울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맥센스 하나요? 우리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억제할 수 없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라고 하는 Why God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자들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보고만 계셨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 위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그 먼 곳 선교지까지 달려온 가정인데 어떻게 이처럼 처참한 불행 속에 내버려 두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마도 동일한 질문이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영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이것을 풀어내어야 할까요?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퍼즐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하고 나면 다른 것 바랄 것 없습니다. 이미 그분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나의 힘으로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황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Divine Reason, 더 크고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유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유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눈 작은 건강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실천의 연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건강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돌보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도 몸과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